안녕하세요. 우드인사이더의 김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됐거든요. 오늘은 그 하이엔드 주거용 시장이나 하이엔드급의 그 상업시설에 목재 마감을 좀 이용한다면 빠질 수 없는 그 건식 무늬목에 대해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발주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좀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건식 무늬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2부에서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시공 사례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좀 1, 2, 3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건식 무늬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현장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여기 앞에 보시는 이 건식 무늬목들의 지금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이쪽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뭐 샘플류만 해도 뭐 한 100여 가지 이상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그냥 대표적인 이미지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건식 무늬목이 일단 보셨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특징이라고 해야죠. 특징은 이 단판에 그 두께가 이 습식 무늬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습식 무늬목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습식 무늬목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뭐 한 0.1mm에서 0.15mm 혹은 0.18mm 정도까지 이렇게 두께가 되는데요. 사실 이 건식 무늬목의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보통 한 3배에서 5배, 0.5mm에서 대략 1mm 정도 사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늬목 개념이긴 하지만 단판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 그래서 이제 두께감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후가공이 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형태의 변형을 좀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식 무늬목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요. 그 보관을 하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습식 무늬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을 할 때 이제 슬라이스를 쳐서 무늬목을 만들고 이 보관을 할 때 이게 이제 방부 처리를 하게 돼요. 이 방부 처리를 하게 되면 아주 건강에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VOC 함량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이 습식 같은 경우는 VOC 함량이 이 방부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는 않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 건식 무늬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스를 친 다음에 이게 압착 건조를 합니다. 이 압착 건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VOC 함량이 이제 아예 없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건식 무늬목, 말 그대로 건식 무늬목은 압착 건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연물 그대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이 두께의 차이 때문에 이 무늬목에서 만져지는 이 깊이감, 보통 이거를 이제 저희 쪽 전문가들은 이제 보통 목질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만져지는 이 목질감이 이 건식 무늬목이 습식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당연스럽게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만져졌을 때 어떤 텍스처가 습식 무늬목에서는 가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도장을 했을 때 그 드러나는 무늬의 깊이감이 습식 무늬목이나 일반 인테리어 필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연하게 아주 내추럴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천연무늬목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연무늬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류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류의 부빈가 형태, 부빈가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내추럴한 애쉬죠. 애쉬. 이런 애쉬 소재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카메라로는 이게 좀 잘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게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훨씬 더 이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조금 관심이 있으시고 어디 적용할 사례가 있으시다면 꼭 건식무늬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크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커팅이 돼 있죠. 톱으로 긁은 듯한 이걸 이제 크로스컷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소잉 브러싱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형태로도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후가공도 가능하다는 것. 이 후가공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원목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네 가지가 아주 그냥 너무 많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수정을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천연무늬목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염색이 가능하다. 같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이 천연무늬목 애쉬라고 했을 때 같은 애쉬지만 이런 식으로 염색된 애쉬 무늬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샘플들은 대한민국 1등 건식 무늬목 회사죠. 인목이라는 회사의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 역시 이 인목의 건식 무늬목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크인데요. 오크 원색이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오크는 이런 색상이지만 염색을 통해 이런 색상으로 톤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톤들도 염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연무늬목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이 천연무늬목을 베이스로 위쪽에 있는 이 염색 무늬목에 대해서 잠깐 또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훈증이라는 게 있어요. 훈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짙은 톤이죠. 대부분이 훈증 무늬목은 이제 연기를 먹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보셨을 때는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제품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훈증을 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크로스컷을 하게 되면 요런 형태. 이런 형태는 이 만졌을 때도 당연히 아주 깊은 텍스처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러프한 텍스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식 무늬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마감 텍스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정들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훈증을 통해서 무늬목을 만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층 방식인데, 이제 적층 방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수종을 적층시켰다, 쌓아놓은 다음에 슬라이스를 쳤을 때 이런 형태의 무늬목이 또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층 무늬목도 있고, 또 여기 맨 밑에 있는 훈증 라인, 그 다음에 내추럴, 그냥 베이직 내추럴 라인, 그 다음에 이 내추럴을 가지고 염색을 한 염색 라인.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구현해낼 수가 있고 색상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게 이 습식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건식에서만 가능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건식 무늬목이 인테리어 필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마감 때 도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아주 고급스러운 이 퀄리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변색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내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식 무늬목 계열들은 이 내광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 잘 오지 않고 오히려 이 본 원목 색상이 좀 더 진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류의 목질감, 그렇죠? 어떤 특수한 형태로 가공을 했을 때의 이 목질감이 텍스처죠. 이것이 이제 인테리어 필름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이 건식 무늬목은 현장에서 이제 부착을 하거나 사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MD나 합판처럼 보드리 위에 붙어 나가는 이제 미장 판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장 판넬 형태로 나가는 것이 일단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근데 이제 고급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무늬목을 직접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습식 무늬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드 칠을 해서 다림질을 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이 건식 무늬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시공은 안 되고요. 이 버닝 조인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뒷판 베이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시공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이 돼서 나가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이제 배전 무늬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전 무늬목을 통해서 48 사이즈의 크기, 뭐 36 사이즈 크기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롤처럼 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펴서 쉽게 부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이제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봐 드리면, 일반적인 이제 벽체, 뭐 가구, 문짝 이런 것들은 이제 미장 판넬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거나 납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현장에서 건식 무늬목을 직접 시공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배전 무늬목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짝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와 디테일을 작성해 주시면 잘 작성해서 발주해 주시면 제작을 해서 드리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가구를 제작하고 싶다면 이제 도면을 제공을 해 주셔서 가구에 대한 제작을 직접 의뢰하시고 설치까지 원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존에 이제 가구 업체가 있으셔서 이제 그 거래처가 건식 무늬목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고 가구 제작이 가능하다면 미장 판넬이죠. 그렇게 해서 PB나 MD에 미장 판넬식으로 붙여서 그 수량을 맞춰서 알려주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러운 얘기지만 가구에서는 엣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이런 어떤 특별한 형태 가공에 대한 엣지도, 동일한 엣지도 같이 출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건식 무늬목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이제 무늬목의 수종을 이제 고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무늬목을 미장 판넬에 붙였을 때 그것을 매치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치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이 후가공 같은 이런 후가공 형태에 대한 설명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부에서는 이제 도장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텍스처의 변화가 오는지까지도 제가 이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가까이 보여드리면서 이 텍스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